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0년 상반기 신병원 청년 인턴이 이미 오래전에 떴는데 제가 건보 면접 코칭을 한다고 지금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엔 오늘 이렇게 하루 남기고 촬영을 하네요. 신병원 청년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남겨두어야 나중에 또 2020년 하반기라든지 다음에 신평원 청년 인턴 하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뒤늦게 이렇게 촬영을 해 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까지는 3배수까지가 서류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2배수로 줄어들어서 더 서류에서 많은 불합격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추가로 또 생긴 부분이 지원 동기가 또 있거든요. 왜 지원 동기를 자소서에 또다시 넣었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인턴으로 왜 근무를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면 서류는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고 해도 결국에 면접에서는 이 관문을 뚫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 지역이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서울보다도 원주가 가장 인원이 많다 보니까 번원이 있기도 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번에도 역시나 180명을 지금 채용을 하는데 서울이 15명이라 물론 서울이 제일 많이 지원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의외로 원주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2배수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곱하기 2 인원만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명 뽑는 데들은 10명 이내 서류 합격이 되셔야만 면접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청년 인턴 신평원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3배수 시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쟁률로만 보면은 서울이 제일 이렇게 100대 1로 제일 높을 수밖에 없겠죠. 서류 응시 인원 자체는 좀 적다 하더라도 경쟁률은 항상 제일 높은 곳은 서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주가 1610명이 접수를 하셨지만 301명만 서류 통과를 했다. 이 부분을 보이시죠? 불합격률이라고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몇 배수다 하면은 딱 와닿지가 않는 그런 수치다 보니까 눈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해서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년에 3명 뽑는 그런 지역들은 엄청나게 높죠. 90% 이상 넘어가는 곳들도 많고 이렇게 서류 통과를 하셨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또다시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역을 좀 보다 보면은 면접 인원이 한 명밖에 안 남는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 한 명 보신 분들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은 합격이죠. 서류 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면접 응시 인원이 없는 이런 지역도 있었어요.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합격률이 50%가 나오기 때문에 서류에서 통과를 하고 면접 대상자가 되는 분들 중에서 거의 절반은 다시 또 최종 불합격이 된다. 그래서 그냥 상반기 때는 통합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일반 통합으로 따지면 당시에 서류 불합격률이 86% 정도가 나왔어요. 참고하셔서 지역 선택 잘 하시고요. 이번에 일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4일까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인성검사 대부분 다 합격을 하실 텐데 불합격하는 대상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에는 면접에서 갈리게 될 거예요. 면접까지 꼭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순서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서류 통과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관련 교육사항, 경험사항, 자격증, 우대사항 이런 것들을 다 합산을 해서 2배수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격증들은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지역인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살리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자격증, KBS 한국어라든지 한능검이라든지 커말이라든지 공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 이 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자소서로 갈리게 될 텐데요. 자소서를 좀 빨리 볼게요. 이것도 자소서의 한 종류라고 보는데 직무 관련 경험 사항이라고 따로 이렇게 2개를 뺐어요. 지난 작년이랑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활동하셨던 그런 직무 관련 경험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근데 조직 내에서 그런 단체 생활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쌓았는지를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했을 당시에 어떤 목표를 이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안에서 했던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팀워크라는 이 협업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항목을 보는 이유는요, 얼마나 유사 경험을 꾸준히 해오신 그런 노력이 있는지 개인이 아닌 그런 팀 활동에 대한 유사 사례를 좀 듣고 싶어 하고 있고요.
팀워크를 중요시하는 항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해서 목표 달성을 했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조직 생활에서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반드시 이 부분을 다 경험 분해를 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세요. 직무설명서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사무행정, 총무, 고객관리 등등 있고 그리고 필요지식과 필요기술, 수행태도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요. 이거를 보시고 이와 관련된 경험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팀 활동했던 것을 뽑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뽑는 데는 태도는 다 누구나 다 잘합니다. 저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시겠지만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 경쟁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사실 있거든요. 최대한 내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잘 어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경력, 경험 사항에서요. 그러면 지원 동기가 추가된 이 2020년 심평원 인턴에 대한 거를 좀 살펴볼게요. 1번 항목에 지원 동기를 바로 배치를 해버렸어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왜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셨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길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이고, 그리고 혹여 여러분들이 사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업무상에서 그 부분을 인턴을 통해서 어떻게 강화를 시키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강점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인턴 근무를 할 때 발휘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 항목을 쓰셔야만 합니다. 심평원조차 1번에 지원 동기를 넣었어요.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엔 다른 기업들도 1번 항목에 지원 동기를 넣고 있는데 심평원도 이번에 넣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좀 먼저 파악하고 싶다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았던 그런 경력이 있죠. 경험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나의 경험과 경력이 심평원 인턴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셨다고 하면 그것이 곧 나의 역량일 것이고 직무상의 그 역량이 인턴 경험을 함으로써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과정 속에서 연관성 그리고 지속성 이런 관점으로 잘 일치시켜 주셔야만 나중에 면접에서도 또 분명히 이게 이어지고 나의 강점으로 지속성에 대한 부분 그거를 강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지원 동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2번도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거는 지난 연도에 나왔던 자소서 항목이랑 동일해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결국의 창의성과 적극성 이 부분을 사실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 항목을 통해서 내가 어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신 다음에 내 경험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조직 경험 내에서 내가 이 조직에 소속감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부분이 팀의 성장, 팀의 신뢰를 위해서라든지 뭐가 됐든 조직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팀을 생각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행동을 했다. 그 방식이 기존의 다른 분들이 늘 했던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이 반복이 된다고 하면 계속 유지는 될 수 있으나 조직의 발전은 없다. 이런 관점으로 나는 충분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도 해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특정 현상에 대한 거를 분명히 보셨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은 이 부분을 내 기준으로 문제점이라는 걸 인식을 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수행을 하셨던 이 결과까지 분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글 작성을 하시는 것을 더 권해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건강보험공단 상반기 2번 창의적 문제 해결 항목이랑 똑같으니까 제가 오른쪽에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예요. 이건 대인관계 능력인데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서 도와준 경험을 이야기하라는 건데 이것도 얼마나 주의 깊게 주변 사람들을 좀 잘 살피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팀워크 관점에서 좀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말씀하실 내용은 되게 많습니다. 내 개인적인 부분으로 보면 그건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으나 전체 공동체 전체 조직을 위해서 행동은 그거는 희생이 아니라 배려라고 표현하셔도 되니까요. 이 부분은 그런 행동이 있으신 것들 다 뽑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심평원의 핵심 가치 중에서도 국민 최우선,
소통과 협력, 공정과 균형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인관계 능력과도 연관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 가치니까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했는지 그 부분이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이유가 반드시 자소서에 꼭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소서 3번 항목으로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 이 부분에 조금 제가 자세하게 좀 다뤄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직업윤리예요. 심평원은 직업윤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강조하고 그리고 공채에 가셔서도 이거는 똑같은 항목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평원은 심사라는 걸 하셔야 되잖아요.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직원들의 신뢰도와 청렴도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문제가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평원 자소서 4번 항목에 직업윤리에 제가 촬영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오른쪽에 링크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심평원 때도 이 혁신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배포를 좀 해드렸는데 아직도 이거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심평원 인턴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깊이 있는 사업에 대한 거를 알라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평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 있으셔야만 할 거예요. 꼭 뭐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아니면 면접을 보기 위해서라기보다 심평원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애정 깊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평원 혁신계획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심평원 인턴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경쟁률에서 보셨듯이. 그래서 최대한 이 서류 단계에서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면접 가셨을 때도 꼭 합격을 하셔서 심평원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